너무 광각인데요? 이거 너무 왜곡이 심한데 병신 같잖아. 좀 확대해 주면 안 돼? 일부러 그런 거야? 제 스타일. 아, 네 스타일로? 네. 아씨. 그래, 하자, 그럼. 네. 오늘은 이제 우리 팟캐스트 두 번째 만남이네요. 게스트의 빈곤으로 또 우리, 아, 그랬죠? 네. 원래 제가 아니었죠? 네. 아, 갑작스런 이제 펑크로 네. 우리 또 상훈 PD님과 또 정겹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네요. 아, 저는 좋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네. 저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 네. 우리가 또 이제 생각하다가 깊은 대화를 해보자 한 주제가 뭐였죠? 성공이라는 키워드. 성공. 네. 자, 그러면 질문 제가 하나를 할게요. 네. 상훈님은 성공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성공하려는 길로 가고 계십니까?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 이게 제가 제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영상을 만들 때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영상을 편하게 하면서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그 길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힘든데. 그 길을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저는 그 길을 안 가기로 했습니다. 아예 안 가고, 어렵지만 어렵고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려고 지금 이렇게 회사도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는 제가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나는 성공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굳이 가려는 길이 아닌 길을 내가 개척해가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성공으로 향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열심히 막 해치고 길을 만들면서 갔는데 그 목적지가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라면 그래도 성공이라고 하시겠어요? 그거는 팔자죠. 제 팔자가 이제 그런 거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죠. 과정이 중요하다? 아니요, 그 모든 뭐 성공이라는 게 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뭐 돈 많이 버신, 미국에 돈 많이 버신 분들, 자수성가 하신 분들을 보시면은 다 남들이 안 하는 거, 딱 뭔가 하려고 했을 때, 야, 그거 안 하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걸 하냐? 다른 사람들 다 실패했는데, 그런 걸 해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자수성가를 했단 말이죠. 그 돈 많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 많이 번 사람 중에 남들이 하는 거 그대로 해가지고 돈 많이 번 사람은 좀 없잖아요. 그렇죠. 안 해가지고 안 한 거를 해서 돈을 번 거잖아요. 네, 그런 거죠. 저도 남들이 쉽게 하지 않는 거를 해서 성공의 길을 가고 있다. 근데 물론 이게 실패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네, 역으로 생각해봤을 때 이렇게 살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그게 원래 처음 질문이었나요, 형님?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니 그냥 내가 떠오르는 대로 편히 얘기하세요. 네. 뭐 너무 그렇게 철학적으로 접근하려 하지 마시고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란 한 문장으로.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란 저의 그 권력이 높아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내가 막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영상이 있어서 독재자 스타일. 쉽게 말하면은 그거죠. 그 돌고래 유괴단 같은 경우에는 돌고래 유괴단이 뭐 나스 정형외과 광고를 찍는데 라고 하면 사람들이 벌써 뭐라고 생각해요? 벌써부터 신기하겠다. 쟤네들은 어떤 식으로 영상 만들까? 그러면서 이제 막 그게 팀이에요? 회사예요. 아, 회사? 돌고래 유괴단 혹시 아시나요? 몰라요. 네, 광고 회사인데요. 되게 유명한, 조금 독창적인 광고를 하기로 유명한 회사예요? 그쵸. 이제 보시면은 아는 광고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네. 뭔가 이런 콘티나 컨셉이나 그런 구도나 이런 게 조금 참신한 그런 회사인가 보죠? 네, 한국에서는 굉장히 참신하게 광고를 만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뭔가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벌써 기대감을 가지고 뭐 클라이언트나 아니면 광고를 시청하는 사람이나 다 이제
돌고래 유교단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거를 시청하고 돈을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영상에 있어서 권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권력을 그 사람들이 쥔 거잖아요. 권력의 정의는 근데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맥락 아니에요? 그런 거라면 그냥 뭔가 이제 유니크함 이런 거 아닐까요? 독창성. 근데 이제 그분들은 그거죠. 뭔가 뭐 예를 들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투자자들이 이렇게 요구하기 힘든 자신들만의 그런 길을 가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시청자가 봤을 때도 그래요. 시청자가 봤을 때 좀 이상해. 아, 돌고래 유교단이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잘못 봤구나. 그 정도의 네.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럼 파워죠,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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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드래곤님이 이번에 파워. 그거 좋아하시나 봐요. 노래 좋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권력자가 되는 것. 네, 그게 이제 성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돈은 따라오는 거고. 영상에 있어서 네. 나스 정형외과 원장님, 나상수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공. 네. 성공이란 내가 행복한 것. 좀 더 파고 들어볼까요? 왜 행복하냐? 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함으로써 행복한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행복한 것. 무슨 말이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만족할 만한 벌이가 되는 것. 그리고 성공의 그런 정의라 하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그런 매개가 합쳐져서 이제 성공이라고 종합적으로 저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라밸이 맞는 것, 또 가족 간의 그런 평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각자의 그런 파트에서 롤이 있어요. 회사에서는 사장님으로서 롤, 저와 만날 때는 일할 때는 또 이제 PD님이 PD 및 감독, 뭐 디렉터 뭐 다 하시잖아요. 그거로서의 롤. 그리고 우리 사적으로 만날 때는 그냥 형 동생으로서의 롤. 다른 사람과 만났을 때도 비슷한 여러 롤이 있잖아요. 그 롤에서 충실히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뭔가 내가 인정받는 것이죠. 예. 그 롤에서의 모든 조건이 대부분 갖추어져 있고 충족되고 인정받고 사회적인 그런 뭔가 존경, 리스펙트, 존경이 막 선생님 이게 아니라 그냥 되게 인정받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망라되어 하나의 그런 첨탑 서밋으로 완성됐을 때 그것이 성공 아닐까.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이제 그 막 무슨 사기꾼이 전세 자금 사기꾼이 미국에서 조금 호화롭게 살다가 결국 잡혔는데 그 사람들의 의미에서 경제적으로 본인들은 성공을 이뤘을지 몰라도 사회적으로 얼마나 지탄받아요. 숨어 살아야 하잖아요. 전 그런 거를 원하진 않아요. 뭔가 한쪽 이면에 되게 더럽고 추악하고 어둡고 이런 면이 감춰져 있는 그런 성공은 원하지 않는다 이거지.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레미제라블 혹시 보셨나요? 네. 소설 혹시 그런? 네, 뭐 뮤지컬로 뮤지컬로 봤어요. 네. 일단 저의 의견 먼저 네. 말씀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말일 수도 있는데 행복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봤을 때 큰 집합이 인생의 완성도라고 하면은 이제 성공은 따로 있고 행복이 따로 있다. 레미제라블에서 그랬다고?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은 행복이 성공의 필요 조건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레미제라블이 예시가 있어요. 장발장이 굉장히 불행하잖아요. 그리고 근데 막 모든 걸 다 숨기고 과거를 막 어떻게든 숨겨가지고 시장까지 당선되고
꼬제트를 또 입양을 해가지고 행복하게 잘 키우고 막 이런저런 일을 겪다가 거의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 그 꼬제트 남편 누구였죠? 혁명했던 몰라요. 남편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나 장인어른 뭐 안녕하십니까 할 때 이제 장발장이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도형수고 지금 도망쳤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는 그 나를 쫓던 형사가 자살했기 때문이다. 나는 사형수다. 탈주범이고 이거를 얘기를 굳이 하잖아요.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몰랐는데 장발장 혼자 알았는데 그리고 그것도 그냥 숨기면 되는데 그거를 못 숨기고 솔직해지고 싶은 마음에 그 남자친구한테 꼬제트의 남자친구한테 남편들 사람한테 그걸 얘기를 하고 다시 사라지잖아요. 말년에. 근데 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숨기기만 했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우러러보는 장발장이 될 수 있었는데 말함으로써 다시 도망자가 돼가지고 불행하게 죽잖아요. 장발장은. 그러면 실패한 인생 아닌가요? 장발장은? 그거랑 행복이랑 무슨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장발장은. 자기가 평생 자기가 거짓으로 살았기 때문에 거의 살아왔고 맨 마지막에조차도 그냥 거짓말 한 번만 자기 마음속에 한 번 안 하면은 난 그래 잘 살아라 이 말 한마디만 했으면은 꼬제트랑 마리우스랑 그 자기랑 자기 우러러본 사람들이랑 평생을 나머지 여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거를 굳이 나는 도형수라는 걸 말을 해가지고 다시 쫓기는 도망자의 인생으로서 꼬제트도 못 보고 마리우스도 못 보고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여생을. 그러면은 그 사람은 불행하잖아요.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사는 거잖아요 자기 선택으로. 그러면은 그 사람 인생은 성공하지 않은 인생이 되는 건가? 타인이 평가하는 성공한 인생이랑 내가 스스로 평가하는 성공한 인생에 보이는 게 조금 다를 수 있죠. 그 간극이. 그렇게 평생 숨겨와서 불안감이 계속 남아있느니 차라리 속 시원히 얘기하고 마음의 짐을 벗어 던지고 조금이나마 그런 죄책감을 씻음으로써 실제 경제적으로는 더 불행해질지라도 마음의 평안이 오니 나는 행복하다. 하지만 그것이 성공한 삶이냐? 그거는 본인 스스로가 평가했을 때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제3자가 봤을 때는 불행하네 이럴 수 있지만 내 스스로가 평가할 때는 그래도 난 마지막은 성공했어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게 합치되진 않으니 제 기준에서의 성공한 삶은 아니죠. 그냥 항상 거짓을 안고 살았기 때문에 항상 마음 한켠에 그런 감춰야 할 그런 항목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 복합적인 상황들이 많죠. 각자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항상 불안을 가슴에 품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불안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불안과 두려움, 고통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행복, 사랑 그리고 뭐라 표현하면 좋을까요? 뭔가 이제 편안함 그런 것들로 조금씩 희석해 나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세요? 뭐 우리 가끔 그런 게 있어요. 병원이 조금 조용하고 평안하면 무슨 사건이 안 생기면 이따금씩 불안할 때가 있어.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뭔가 일이 터져야 될 때가 아닌가 뭐 이런 느낌. 왜냐면 주기적으로 그런 게 생기고 막 몰려올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은 굴곡 없는 삶은 없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럼 재미가 없지 않겠어요? 꼭 재미를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던 건 아니겠지만 제 생각엔 그런 것들을 좀 이겨내가면서 우리가 성공을 향해 누구나 나아가는 거지. 하긴 그 뭔가 굴곡 없고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게 다 빵빠레만 불고 있는 그게 공산주의의 이상적 이념인데 공산주의가 지금 네. 그거 재미가 없는 그럴 수 없죠. 그런 유토피아적 삶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재미가 없는 사회죠. 지금 행복하세요? 아니요. 왜요? 저는 불행합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이 삶이. 저는
끝나고도 오늘 밤을 새서 편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편집이 끝나면 또 기획을 해야 되고요. 수면 부족 계속 시달리고 있고. 하루에 몇 시간 좀 주무시나요? 요즘에 또 한 하루 4시간, 5시간 이동하면서 좀 자고, 지하철에서. 잘 때 한 4, 5시간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회양을 조금, 들어오는 일회양을 조금 제한해서 줄이면 낫지 않아요? 그러기엔 너무 액수들이 크고, 그래요? 일단 별로 줄이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일하는 걸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기 물 때문에. 들어왔을 때 노젓고 싶으세요? 그렇죠. 음, 그리고 또 아까 전에 했던 말에 연장선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행복을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이렇게 뭔가 완성도를 그러니까 엄청 행복할수록 인생의 완성도라는 게 있다면 완성도가 높아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나의 목표가 행복이 돼버리면 오히려 너무 놓치는 게 많고 불행해질 것 같다, 결과적으로. 행복이, 네. 그게 행복이라기보다 뭔가 고통 없는 그냥 편안함 아니에요? 좀 그쪽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노는 거, 그냥 쉬는 거. 아니 그 쉽게 말하면 위대해지는 거를 저의 목표로 하고 있어요. 네. 뭐 쉽게 말하면 뭐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심지어 저기 하나님도 또 의심했다면서요. 아버지 나한테 왜 이러냐고. 그게 행복한 인생을 꿈꿔가지고 그렇게 된 건 아닌 거잖아요. 위대해지려고. 위대한 자의 그 행동이지.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나는 행복보다 위대한 삶을 꿈꾸자 생각해서 지금 힘들지만 그냥 하고 있습니다. 줄이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어요. 언젠간 줄여지겠죠. 또 계속 이렇게 살진 않을 테니까. 너무 거창한가요, 제가? 말만 많 아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는 게 좀 두려워요. 아, 내가 오롯이 쏟고 있는 그런 에너지를 어느 정도 분배를 해야 되니까? 네. 저는, 조금 생각은 다른 게, 저는 빨리 결혼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원래 좋아하는 그런 성격 아닌데, 나를 닮은 아이가 생기면 어떨까라는 호기심도 있었고, 행복한 사람과 집에 가서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내 마음을 조금 좀 코지한 느낌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싶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아이가 실제 생기고 해보니까, 아, 이것 또한 성공이구나. 또 다른 의미의 성공이다.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주면서 별탈 없이 잘 성장해 나가면서 이렇게 가족이 아이를 보면서 아무 조건 없이 웃게 되고, 이런 것 또한 왜 이제 인류가 그런 식으로 자신의 유전자를 퍼뜨려 왔는지 알 것 같은. 현대사회는 또 좀 팍팍하고 맞벌이 부부도 많고 하다 보니까 자식도 잘 안 낳는 경우도 많고 막 딩크족도 많잖아요. 근데 결혼하는 게 두렵다 하셨지만 아이를 낳으면 또 내 삶의 이유가 좀 바뀌어요. 우리는 원래 지금 결혼 안 한 상태는 사실 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나만 살아야 되고. 근데 자식 낳죠? 자식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보통 그래요. 진짜 이기적인 부분, 진짜 막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니고서야 자식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어요. 대부분의 모든 부분 그럴 거예요. 그게 이제 자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인생이 임하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다른 건 모르겠어. 의대 간 거 뭐 좋아. 행복했어. 그때뿐이지 여운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거든요. 자식을 낳고 나면 매일매일이 새롭게 행복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포기하는 부분이 있어. 그렇다 할지라도 그건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어요. 네. 더 열심히 살게 될걸요? 조금이라도 일을 또 빨리 끝내서, 지금은 힘들면 좀 쉬었다 하고 막 좀 긴장도 풀리고 막 이렇게 했다가 하잖아요. 어떻게든 집에 가서 아이를 좀금이라도 더 보려고, 깨어있는 아이를, 일을 더 막 타이트하게 하게 될 거예요. 오히려 일의 능률은 더 오르실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고는. 나는
깨어있는 아이를 보고 싶어서 제가 좋아하는 운동을 언제 하는지 아세요? 너무 피곤하지만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1시간, 1시간 반 하고 출근해서 진료를 보고 끝나면 바로 퇴근해요. 오늘같이 이런 특수한 촬영 있지 않는 날은 왜? 자고 있기만 한 아이를 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보고 싶어서 띄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야 일어나 그러고. 안 돼요. 네. 그러면 그거는 애를 안 낳아보셔서 그런 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일어나서 아빠 좀 막 아빠 왔어 이러면서 안아줄 것 같아요? 뭐 짜증내지? 아 오케이. 네.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는 거 적어도 한 명. 그건 전 정말 진심으로 다른 모든 것보다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근데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형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원래 봉직이셨잖아요. 봉직이는 뭐 돈 받고 퇴근하고 집에 가면 끝이잖아요. 제가 알기론 그래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개원을 하셨잖아요. 개원을 하면은 뭔가 일단은 제가 듣기로는 형님이 더 크게 남자로서 도전하고 싶고 막 그런 것 때문에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럼으로써 사실 집에 가는 시간이 좀 더 줄어들잖아요. 훨씬 줄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거는 가정으로 더 빨리 가고 싶고. 왜 그런 상충되는 조건에서 있는데도 개헌을 했냐? 네. 제일 뭐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남자의 그 욕구 아닐까요? 사회적인 인정받고 싶은. 굳이 뭐 의원 이런 거 한다고 인정 크게 더 받겠어요? 똑같은 의사인데. 원장님이네 뭐 이런 저는 그런 원장님 소리 듣고 막 이렇게 내가 병원 이렇게 뭐 인테리어 잘해가지고 이런 거 있다 그런 걸로 막 뭐라고 해야 되지? 의시되고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는데 단지 하나 재정적인 성공을 위해서지.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양가 부모님한테 크게 뭐 집을 받는다던가 그럴 만한 상황은 못 되는 그냥 평범한 중산층의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제가 가정을 일궈야 돼요. 재정적으로 가장으로서. 그러면 제가 봉직이는 내가 일을 더 막 나와서 한다고 병원이 더 직원들이 기다려주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인센티브를 이제 받으려면 이렇게 환자분한테 더 잘하고 이렇게 해서 수술 많이 잡거나 하면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한계가 있잖아요. 병원은 내가 근무 시간도 이제 직원들과 협의하고 하면 더 늘릴 수도 있고 일하는 요일도 늘릴 수도 있고 그래서 개원을 한 거예요. 내가 일하는 만큼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휴일을 딱히 정해놓고 일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비슷하잖아요. 이 병원 주 7일 하잖아요. 물론 제가 개원한 6개월 좀 지나고부터는 제가 수요일에 쉬지만 왜? 진짜 죽을 것 같았거든. 주 7일을 제가 9시부터 8시까지 일주일에 3번 하고 그럼 11시간이잖아요. 그 다음에 9시부터 7시간 10시간 이틀 하니까 20시간에 33시니까 53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주말 이틀을 다 9시부터 14시까지 하잖아요. 10시간. 대충 계산되세요? 53시간에 10시간? 63시간. 64시간 근무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출퇴근 시간도 있고 하잖아요. 힘들죠. 몸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어느 정도 매출을 포기하더라도 이제 부원장에게 맡기고 쉬자.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마라톤이니까 개원을 뭐 1, 2년 탕후루 빨아먹듯이 쪽 하고 이렇게 빠질 건 아니기 때문에 몸을 가는데도 적당히 갈아야지. 너무 갈아서 내가 막 이러다가 진짜 죽을 것 같아. 맨날 집에 가면 잠만 자. 너무 피곤하고 막 아무도 못 하겠어.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했죠. 근데 그럼으로써 가족들을 못 보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러면 타협을 보신 거네요. 경제적인 거. 그렇죠. 경제적 자유를 원하죠. 그런 우리 삶에 있어서 사실 돈도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잖아요. 돈이 있어야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것도 조금 제약 없이 할 수 있고
쉬고 싶을 때도 조금 더 이제 편하게 쉴 수 있고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돈을 많이 벌려고 의사를 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의사가 됐지.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막 뭐 제가 막 엄청나게 똑똑한 것도 아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도 내가 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잘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개원도 한 거죠. 그러면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형님이랑 뭔가 지금 금전적인 자본으로서의 자유를 꿈꾼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네. 자본으로서 자유로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냐? 네. 얼마 전에 그 게임 회사 중에 우리나라의 탑2 안에 드는 회사의 그 창업주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요? 예. 몇 조 원 재산이 있는 분이. 그분은 행복했을까요? 행복해서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삶을 등졌을까요? 그 병환이나 뭐 그런 노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예. 아, 스스로 그냥 삶을 등진 분인데 남들이 봤을 때 저렇게 아쉬울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 왜 그랬을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삶의 애환이 각자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 제가 어떤 기사를 봤던 것이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자산이 200억 이상이 되면 그렇게 재산이 확 늘어날지라도 행복의 정도가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진 않는다. 한 200억. 근데 200억이, 한 200억이 말이 그렇지. 굉장히 큰 액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 정도는 벌어야지 뭐 이게 아니라 지금 삶에 저는 그렇게 뭔가 뭐 아쉬운데? 재정적으로? 뭔가 악착같이 더 보고 싶다. 그러고 싶진 않고. 왜냐면 제가 하는 이 의업은 굉장히 노동집약적인 사업입니다. 보통의 그런 사업을 일구는 사장들은요, 자기가 그 공장이라든지, 아니 뭐 사업체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으면, 뭐 그 사장이 잠시 자리 비우거나 해도 잘 돌아가요. 밑에 임원들도 있고, 밑에 직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의원 보세요. 제가 없죠? 돌아가요? 안 돌아가잖아요. 왜냐면 제가 진료를 보고 제가 주사를 놓거나 제가 뭔가 시술을 하거나 제가 모든 걸 다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제가 처방을 하거나 그런 굉장히 특수성이 큰 직종이기 때문에 제 노동력을 갈아서 가치를 창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사장이 아닌 거지. 그래서 의원의 원장이더라도 뭔가 그렇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다만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뭔가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더 조금 더 이제 매출이나 이런 게 좀 더 나올 수 있는 거긴 한데 제 스스로의 스트레스도 굉장히 크고 하죠. 답은 제가 원래 했던 질문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뭔 얘기를 했었지? 그 자본으로서의 자유로우면은 행복한 삶인 거죠. 그거는 이제 비유를 든 거죠. 꼭 그렇지만은 않다. 뭐 그렇지만 않다. 대체적으로는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우리가 사실 요새는 이제 SNS가 워낙 발달해서 타인의 삶을 우리가 바로 휴대폰으로 훔쳐볼 수 있잖아. 그러면 이런 거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거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쵸. 견물생심이라고. 근데 돈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뭐 크게 누가 부럽고 막 누구처럼 되고 싶고 그런 건 없어요. 왜냐면 인스타에 진짜 막 재벌들 요트 타고 막 슈퍼카들 타고 다니고 진짜 초고성능 차들. 저는 그런 걸 살 수 있는 재력은 없지만 그런 게 굳이 부럽진 않아요. 왜 장기하님이 최근에 발표하신 노래 있잖아요. 난 부럽지가 않아. 부럽지가 않아. 네가 뭐 장기가 미니 앨범에 네, 수록되어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우리가 불행해지는 거 첫 번째는 남과 비교하는 삶. 남을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삶. 그게 첫 번째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성공하려면 남을 부러워하거나 남을 마냥 질투하거나 쫓거나만 하는 삶으로는
성공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뭔가 막 뭐 분노 아니면 내가 저 사람 따로 접근하겠다는 뭐 그런 목표로서의 뭔가 비교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처음에 동기부여는 될 수 있는데 진짜 그 사람 따라 잡아봐요.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그럼 되게 좀 편협한 시각이에요. 그러면 조금 좁은 시야? 얘만 바라봐. 얘만 쫓아. 그럼 걔를 이겼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할 거예요? 그 다음 목표 설정하지 않으면 그냥 도태되고 말걸요? 그렇지 않아요? 얘 꼴찌야. 경주만데 꼴찌인데 내 바로 앞에 있는 얘는 내가 꼭 잡고 만다. 잡았어. 그 다음에 무수히 많은 말들이 앞에서 뛰어가고 있는데 그런 분노를 또 이렇게 원동력 삼아서 잘 모르겠어요. 좋은 것 같아요. 뭐가요? 방금 말씀하신 게 되게 와닿았어요? 괜찮네요. 뭔가 본인의 동기부여였어요? 그게? 난 저놈에게 뭐 무시당했어. 열받는데? 그건 아니지만 뭐 가끔 그렇게 생각하긴 하죠. 제가 그게 좀 있긴 하거든요. 막 무시당하거나 막 내 영상 가지고 막 손가락질하고 이거를 제가 못 견뎌요. 진짜 남들보다 좀 많이 더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얘는 왜 이렇게 구도가 막 흔들려? 막 그러면은 네가 뭘 하냐? 특히 영상인이 다른 영상인이 나한테 그런다? 쉽지 않아요. 저는 그러면 이제 좀 내가 쟤는 이제 부신다. 막 분노로 막 가득 차가지고 나중에 조회수 막 찾아보고 그러거든요. 편협하죠. 네.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사람은요 누구나 다 어린아이 같은 면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진짜 어렸을 때 내가 예를 들면 대학교 신입생이었어요. 그때 이제 선배들을 봤어. 굉장히 하늘 같고 막 무섭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선배의 나이가 됐을 때 내가 신입생을 볼 때 나는 그때 그 선배처럼 그렇게 똑똑하고 뭔가 무섭고 뭔가 권위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보면 아니지 않아요? 난 그랬거든. 지금도 그래 난. 물론 환자분들한테 조금 더 내가 많은 지식으로 이제 치료를 드리고 하고 있지만 항상 조금 부족하다는 느끼거든요. 난 이제 뭐 다 알아. 그런 오만을 갖는 순간 성공의 길과는 더 멀어진다 저는 생각해요. 항상 겸손한 자세 그리고 뭔가 배우려는 자세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굳이 시기 질투 그런 거는 스스로를 좀 좀먹을 일이 많지 건강한 그런 뭔가 자아 형성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생각을 바꿔보세요. 농담입니다. 많이 배워가네요. 네. 어렸을 때 불교 캠프 그런 데 가가지고 수업 듣는 기분이에요. 아니 그냥 뭐 형이 조금 인생 조금 더 산 형이 얘기해주는 그 정도? 그때 또 그 캠프에서 그랬거든요. 분노와 시기와 질투에 휩싸인 삶을 이제 수락의 삶이라고 해가지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삶의 태도에서 가장 아랫단계에 있는 가장 유치한 뭐 그런 거겠지. 여기 있는 아수라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가장 위에 가지 부처고 붓다. 네. 그렇지. 얽매이지 않는 삶.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내가 지금 이런 하루에도 하고 있는 무수한 선택이 진짜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것인가, 내 유전자가 시키는 것인가, 이 내 삶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닐까. 프로그래밍 돼 있고 다 그렇게 가는데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내가 진짜 뭔가 성공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이렇게 한다지만 아둥바둥하지만 사실 우리는 오픈월드 속에 있는 GTA 같은 게임 우리가 막 우리 의지로 할 수 있다 뭐 퀘스트를 이렇게 선택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실상은 그냥 스토리라인이 다 짜져 있는 그런 원웨이의 RPG를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길을 가든지는 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정해진 길은 하나잖아요.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조금은 운명론적인 그런 생각도
한 번씩 하거든요. 자유의지가 없는 것 같다. 사람이라. 그런 그렇지도 않을까. 왜냐면 막 AI도 그렇고 그래서 발달하는 그런 속도를 보면은 이제는 현실과 구분하기 힘들어요. 영상이나 이런 것도 이런 물리적인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구현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도 되고. 그런 삶이라면 아둥바둥하게 살 필요가 없죠. 없죠. 네. 근데 또 안 그럴 순 없고. 만약 이 세상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걸 혼자만 알게 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혼자만 알고 이 있다. 세상이 AI다. 음. 시뮬레이션이다. 근데 혼자만 너무 명확하게 알게 됐어요. 그 단편 영화 있거든요. 비슷한. 그 세상에 버그가 일어나는데 혼자 목격한 거예요. 헐? 아니요. 그 SF 단편 영화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거 시뮬레이션인가? 그런 걸 깨닫는 단편 영화가 있는데 그렇게 됐어요. 깨어나고자 하겠지, 매트릭스처럼. 아, 빨간 약을 먹어도 되겠다. 얼마나 이제 비참할까 궁금할 것 같아요. 내 성격상. 안 좋아할 것 같지는 않아. 그건 뭐 논외고 어찌됐건 지금 삶을 살았으니 네. 우리가 인생 한 번 사는 거 아닙니까? 내세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저도 기독교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을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지금 제가 이 삶에서 이 전체 지구에서 주인공은 아닌 건 알겠거든요. 주인공이라면 벌써 메시처럼 되거나 해야지. 수억 명이 날 알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하나의 소시민으로서 소확행을 꿈꾸는 거죠. 내가 추구하는 가치, 내 이상, 이념. 저는 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거야. 뭐 이렇지 않아요. 내 능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안에서 최고가 되는 거지. 각자의 그 능력치는 달라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왜 현대인들이 불안한지 아세요? 이 SNS가 없던 시절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비슷하게 유지하는 사람들이 다 우리가 사는 전체 세상인 건 줄 아는 거지. 이따금씩 뉴스에 나오긴 하지만 그건 내가 직접 보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든 뭐 알 게 뭐예요. 근데 진짜 SNS 발달, 인스타, 뭐 예? 유튜브, 페이스북 다 봐봐요. 다 클릭만 하면 와 얘는 이런 데도 가네 막 되게 다르잖아.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도 느끼고 얘는 왜 이렇게 잘생겼어? 얘는 왜 이렇게 이뻐? 얘는 왜 이렇게 몸매가 좋아? 얘는 왜 이렇게 멋있어? 얘는 왜 이렇게 돈이 많아? 다 비교하게 되는 거야 나랑. 그러면서 점점 초라해지는 나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들이처럼 될 거라는 생각은 또 하지도 않지. 그냥 백가죽만 긁으면서 그냥 누워서 보다가 부러워만 하고 잠들어서 뭐 그게 그런 불행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거. 전 자식들한테도 그래요. 제가 의사지만 내 자식들이 막 그냥 공부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꼭 공부 잘하라고 요새 공부 잘한다고 성공하는 거 성공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옛날처럼 자신의 재능을 잘 발견해주고 그 재능을 피울 수 있게 도와주는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마냥 막 공부만 해라 공부만이 살 길이다 이거는 요새 이젠 그렇잖아요. 유튜버 보세요. 막 빠니부터 이런 분들은 얼마나 자기 재능을 꼽혀가지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나름 그런 경제적 성공도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거 같고 그렇잖아요. 자신의 재능. 좀 피디님도 그렇잖아요. 원래는 전공이 다른 전공이었지만 그리고 자기 재능을 찾아가지고 지금 하고 싶은 거 하시는 거잖아요. 힘들지만. 그렇죠. 그런 거죠. 저는 뭐, 난 꼭 의대 갈 거야. 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만, 의사가 이제 감사하고 또 그렇게 환자분들이 낫고 하는 거 보면서 행복하니까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시기엔 형님 그 수험 기간이 좀 기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의대를 꿈꾸고. 전 진심으로 의대를 꿈꾼 거 아니에요. 내가 말했어요. 나 첫 편에서도 말했었어요. 맞아요. 기억나세요? 네. 저는 원래 제 능력의 끝을 보고 싶어서요. 내 노력의 끝. 내가 진짜로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럼 내가 진짜 성적이 예를 들면 뭐 그냥 약대를 비하는 건 아니지만 약대를 갈 성적이었어.
몇 대 가서 만족하면서 그 안에서 또 열심히 살았을걸요? 아, 저는 메타인지라 그러잖아요, 우리. 자신의 그런 능력과 그것을 이제 객관화해서 파악하는 거. 그거는 어느 정도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 내 스스로의 능력을 이렇게 과대평가하지 않아요. 축구할 땐 좀 그래요. 축구할 축구할 때 때, 왠지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데 생각보다 잘 안 되는데, 다른 일을 하거나 할 때는 그래도 스스로에 대한 객관화가 나름 잘 된 사람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전 제가 잘생겼다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환자분들이 한 번씩 잘생겼다 하시거든요? 진심으로 전 제가 잘생겼다 생각 안 해요. 그거는 메타인지가 좀 덜 됐네요. 외모에 있어서는. 솔직히 잘생긴 거 알죠? 객관적으로 잘생겼죠. 아니에요. 이거는 진심으로. 알았다. 잘생겼다 하면요, 제 기준 잘생겼다 하면요, 사진을 그냥 일반 카메라로 어느 정도 찍었을 때 조금의 각도 이렇게만 틀어줘도 잘 나오는 사람이 잘생긴 거예요. 저는 찍으면 최대한 잘 찍어야 돼요. 이 영상도 봐봐요. 영상도 저 되게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하게 나오지만 그거를 막 굳이 막 뽀샵 해주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냥 이게 있는 그대로 나니까 뭐 어쩌겠어요. 나를 굳이 이렇게 꾸며봐야 내 실제 나와는 다른데, 물론 이제 영상은 좀 더 입체적인 사람이 더 잘 나온다고 하지만 뇌가 이렇게 평면적으로 생긴 게 난데 뭐 어쩌겠어요. 눈도 작고 뭐 그런 것도 물론 그냥 뭐 이렇게 좀 듣기 좋으라고 이렇게 해주는 분도 가끔 있는데 전 절대 잘생긴 얼굴이 아닙니다. 전 알고 있어요, 제가. 그냥 그냥 그래 좀 봐줄만 하네 뭐 이 정도라고는 스스로 한 번씩 샤워하고 나서 생각하긴 하지만 여느 남자들이 그랬듯이 우리 샤워하고 나서 이렇게 막 이러자 한 번씩 그러지 안 그러세요? 저는 저도 객관화가 잘 돼 있어서 저는 잘생긴 건 알고 있어요. 진짜로? 자기 객관화 잘 돼요. 메타인지가 좋아서. 진짜로 잘생겼다 생각해?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병원 가야겠네. 그럼 나중에 둘이 네, 꺼졌을 때. 알겠습니다. 잘생기셨죠, 피디님. 근데 옆에서 계속 듣고 있으니까 형님 항상 그 결론이 자기 스스로에게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야기가 항상 나는 나를 알고 있다. 알려고 한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가 언제부턴가 자각하기 시작했어. 한 번씩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기분 나쁜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아무 이유 없이 기분 나쁘지 않아. 그 원인을 내가 찾는 거지. 왜 내가 기분이 나쁘지? 뭐가 문제지? 내가 기분이 좋아. 왜 좋지? 그런 거를 항상 좀 찾으려고 스스로 안에서 내 스스로를, 내 내면을 탐구해 왔던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한층 성장해 가는 느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분이 안 좋아. 막 뭔가 남들에게 좀 더 막대하게 되고 뭔가 감정적으로 하게 돼요. 그럼 왜 그럴까? 한번 좀 차분하게 잠깐 퍼즐을 일시정지 누르고 좀 찾아보고 릴렉스하고 이너피스. 이나피스. 내면의 평화. 네,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요 잘 안 돼요. 진료보고 이러면 순간적인 막 그 화가 치솟아오르고 이러면 제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말투나 이런 몸짓, 이런 바디랭귀지에 다 드러나서 특히 저는 직원들이 조금 이제 막 불편해하죠. 그럼 안 되죠. 끝인가 이제? 결론이 안 나나요? 이 주제는? 결론? 네. 성공. 간단하게 이제 얘기하죠. 성공은 내가 추구하는 그런 가치를 굉장히 이제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이렇게 추구하면서 실패를 발판 삼아 이뤄 나가는 것. 추상적이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각자의 성공의 기준이 다르고 각자의 그런 행복의 그런 척도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안 하는 거, 안 해야 하는 거, 비교, 시기, 질투, 해야 하는 것, 자기 객관화, 메타인지, 내 능력의 그런
바로미터를 바로 잡는 것.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을 잘 개발하고 그것을 키워나가는 것. 남들이 다 하는 걸 좇지 말고. 그런 거 아닐까요? 요새는 뭐 무수히 많은 그런 아이템들 있잖아요. 성공할 수 있는. 그걸 잘 발굴해 나가는 거지. 디깅. 성공하십시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방금 하셨던 거 디깅하는 거 최근 하고 계신 거 있나요? 디깅? 네. 네. 남들이 안 하는 거. 생각은 하고 있어요. 플랫폼. 헬스케어 플랫폼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AI 접목해서. 근데 굉장히 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생각만 하고 있어요. 생각을 계속 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뭐 자신의 청사진을 잘 이렇게 꾸미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 인생의 좀 넥스트 스텝을 생각하고 좀 설계하고 왜 우리 바라는 대로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꿈을 꾸는 걸 구체화한 다음에 그걸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지. 다 그게 뻔한 얘기인데 뻔한 얘기를 계속 해줘야 사람들이 좀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죠. 저부터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계속 해보시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네.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안녕. 여기다가도. 안녕. 고생하셨습니다.